아버지, 왜 이 혼란한 전쟁에 자꾸만 뛰어듭니까? 어떤 놈이 말했습니다.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가시 본다고 했습니다. 미친 문재인의 밑할게 뱀새끼들이 지들이 하는 것은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가시가 대한민국 5천만을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엎어 무법질서로 친북 좌파리가 공산주의 하기 위해. 그러고도 저들은 여전히 팔 거는 다 팔았습니다. 민주 팔고 민족 통일 팔고 한반도 평화 팔고 핵폭탄 없앨 거라고 팔고 햇볕 정책 팔고 팔 거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놓고 지들의 문제는 가시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5천만을 후려쳤어.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지들은 들보를 건드리며 들보가 들보짓을 한다고. 누가 들보짓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들보짓을 한 것은 100% 문재인 바당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도 그 자리 간 적이 없고 윤석열은 아직 5월 9일까지는 대통령 자격정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는 됐지만 지명이 됐지만 저들은 저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엎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어제 박근혜에게 했던 일 복수하냐고 대들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빛의 정의는 하나를 분명하게 짚어야겠습니다. 왜 현찰을 주느냐? 물건 사는데 요새 300만원, 150만원 또 뭐 몇만원 아니 300만원, 150만원 뭐 700만원 현찰로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은 깡패 집단, 범죄 조직, 불이한 거래를 하는 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불이한 증거라고, 거래라고. 뭘로?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 옷을 파는 자에게 예의로 현찰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찰떡같이 믿고 찰떡같이 거래하고 찰떡하게 감찼다는 것입니다. 증거 완전 세탁. 그리고 그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 옷 파는 가게에 거래한 자들에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여자가 대통령 여자가 거래한 모든 자는 물건을 파는 증거를 안 남겼어. 세금을 강탈하는 세금 도둑놈들이가 그들의 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통상이라고. 그 물건 파는 자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해주는 게 현찰 거래로 증거 안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통역하면은 세금 도둑질하는 그 물건 판자들은 싹쓸이 세금 도둑질을 하라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년이. 불법 거래를 만들면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에 관심이 없고 똥닦개로 쓰고 있으니 뭐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그 헌법은 그럼을 헌법에 총수를 안 쳤던 것은 헌법으로 쓰라고. 그런데 그 헌법의 수장자라는 놈의 연이 헌법에 걸리지 않도록 예의로 영수증도 안 걷고 현찰로
뭐 성남시 도둑놈은 은행을 통째로 옮기는 현찰로 그 많은 돈을 싹쓸이 감춰버렸으니 재능이 오죽하겠나 그 배거리들이. 그러고는 뭐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뭐 인수위원인가 그들이 무슨 누구의 대리인이고 국가 국민의 대리인인 것이라. 그들의 어머는 국민의 어머니인 것이라 미친놈들아. 그런데 왜 너희가 국민은 그렇게 잘 팔면서 국민의 어머는 싹쓸이 온갖 말놀이로 말사기로 걸고 넘어지며 개떡 같은 개쇼를 펼치나? 이 미친 개놈들아. 참 가관이 아니었어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통합, 인수위원회, 의견교율, 아니 이 전쟁통에 무슨 놈은 통합이고, 통합도 인간끼리 하는 것이라. 적과는 하는 게 아닌 것이라. 통합도 인간 사람끼리만 통합이 되는 것이라. 귀신 들린 자들과는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어떤 년이 이준석이 보고 히틀러라고 했는데 히틀러는 문재인이잖아. 문재인 숙주가, 문재인이 실제 주인이 몸주가 히틀러 귀신들이 거기 들어앉았잖아. 네 패거리 잔당에 쫙 깔렸잖아. 그런데 누구에게 뒤집어씌워? 너희의 5년이 국민에게 히틀러 짓거리를 했잖아. 이렇게 초저금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아버지요. 윤석열이가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맞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푸틴의 공격을 한 우크라이나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미 5년 전에 전쟁은 개시되었습니다. 전 정부를 핫하게 강탈할 때까지부터 공작 프레임 싸기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들의 평양 지방방송에 꼭두가시 작전에 걸렸어. 싹쓸이 춤추는 꼭두가시가 됐어. 입구를 당하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심판받은 자들이 여전히 갑질을 있는 대로 해대했습니다. 지들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주겠다.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고는 핫하게 온갖 말파리를 다 했습니다. 참 경기도는 복 받았더라고. 참 유승민은 몰라. 그의 전력은 새 나라를 열기 위해 안철수가 짝짓기 했던 것밖에. 그리고 결국 처방당하고 도망쳤던 것밖에. 경기도는 복 받았다고. 뭐 유승민을 또 까고 짓밟고 깝대기 비끼는 짓거리를 적나라하게 하는 놈들. 아니 너희가 먼저 깝대기를 벗겼잖아. 아니 미친년이 미친 짓한 중독년이 나라를 초하판의 숙주로 삼고 세계를 누빈 년을 국민이 주인이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 뭐가 너희 노예가 국민이 가만히 있게. 니는들은 이미 후보자를 한 몸을 깍대기를 비꼈어요. 삭슬이. 그리고는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저들이 악의 깨가 싹쓸이 모가지를 걸고 발목을 끌어 엎어졌어. 새끼들까지 끌어 엎어. 더 이상 나라라는 조직에 테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였나? 빛의 정의는 확실히 말한다.
너희 지금 행실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전부인 것이라. 아무리 현란하게 찬란하게 말 돌려 맞기로 사기를 쳐도 왜 못 가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가전 방법으로. 가전 수단을 다 부리고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그리고는 온갖 물타기로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 누가 믿노? 거짓말장이 말을. 하룻밤에도 12번 더 헷가닥 민주 언제 했노? 한반도 민족 통일 언제 했노? 남북 통일 언제 했노? 공의공정 언제 했노? 평화 통일 언제 했노? 이 미친놈들아. 사기꾼의 말을 누가 믿노? 대우 공기업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이. 그거 누가 믿노? 누가 증거하노? 지금 돌아가는 게 상설이 반대인데 공작이 보이는데 알박기 정의가 뭐고? 국가에 뿌리를 받고 불공정한 불의로 피를 까는 짓거리가 알박기 아이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노? 그 공기업을 국가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 새롭게 일으켜서 팔아야 한다며. 아니 현장 근무자가 기업을 어떻게 알아? 경영을 어떻게 알아? 사고 파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니놈이 거기에 안착됐다며. 그건 말짱 공장이 아이가? 알박기가 아이가? 그게 알박기지 뭐 알박기고 미친놈들아. 왜? 국민의 밥그릇은 저 문재인의 앞면 뒷면 수면에게 5년 헤쳐먹고도 모자라 또 연장해서 알박기 했어. 국민의 밥그릇을 강탈하고 비를 깔 거니 알박기 했어. 왜? 국가의 자산이 투자되는 기업이 팔리지 않도록 온갖 지랄을 다 벌칠 거니까 빨리 팔아치워야 국가의 자산이 회수가 되지. 운영도 안 되는 기업 왜 국가가 끝없이 유지시켜야지 않아? 너희 피 빨리도록 국민 자산이 노동자는 목숨 걸고 밥을 구해야 하는데 이 미친놈들아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가 모든 것을 몰락시켜놓고도 개지랄 떨고 있어. 오 주여 저마다의 대거리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시간의 끝이 보입니다. 박근혜 선거운동 하겠다고 나도 보고 싶지. 볼만하겠지.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아는가?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란 거. 0.7의 기적으로 겨우 대한민국은 구했으나 3분의 1이 침략자들 외놈들이 다 차지하고 뱀새끼 180이 나라를 주무르는 국회에 앉았어. 협박을 아직 2달밖에 안 남은 놈들이 있는 대로 횡포를 부리고 작당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평양 지방방송 미탈계 언론을 통해서 폭발시키는 여론조작. 박근혜는 알고 있나 이 전쟁을? 과거에 매였어. 심판받은 억울함만 안고 있나? 그랬어. 대구라는 고향 같은 곳에 전쟁판에 뛰어들었나? 그럼 나는 묻는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네 복수를 위한 전쟁이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위대하지. 그 한 인간 이름 몰라. 변호사. 나는 변호사를 잡놈을 알아. 그러나 그놈은 아닌 것이 확실히 인정되었네. 심판받은 전직 대통령. 똥아줄도 못 되는 감옥 살이고 있는 늙은 전직 권력자. 물론 경비는 월급으로 받았겠지.
묵묵히 끝까지 이웃이 되어준 그 행위는 머슴 노릇 만땅이었지. 위대해. 인간 가습 50% 확정해. 변하지 않는 중심이 확실한 인간이란 것만은. 그러나 지금 하늘의 빛이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게 팔리지 않도록 극좌파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준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0.7%의 기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변호사, 유 변호사, 하늘 빛을 가리지 않는 하늘 인간이가 변하지 않는 충성에 대한 인간 신뢰에 대한 교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땅이야. 그러나 이 도시의 경영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가? 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기적의 사나이 윤석열은 무너진 헌법을 주인에게 공의공정으로 되돌려 주인의 권리가 밑바닥의 한 사람까지 국민의 권리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어. 이웃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유럽의 안정된 나라같이 민주법이 통하는 나라, 지켜지는 나라, 하나 되어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명을 안고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그런데 물론 국민의 권리만 있으면 뭐 대통령도 개나 똥이나 다 되겠다는데, 정치인의 머슴 노릇 잘한 자가 그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왜 하나같이 대구는 봉으로 여기나 텃밭이라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경상도 사람은 신실하다는 것이다. 중심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헷가닥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에 청춘들은 다 빠져나가고 공장들은 다 중지되고 도시의 인구는 줄어가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또 먹을 물, 목숨줄이 이어지는 먹을 물 문제조차 70년 동안 해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유 변호사, 네가 그럴 능력 있나? 나는 묻는다. 무조건 박근혜의 선거운동으로 지지를 받아 하면 된다고 뛰어드는 또 다른 전쟁판. 빛의 정의는 보기에 아마 이번 전쟁은
지난 대통령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벌어질 조짐이 이미 저 관견들의 공모를 보니 치열하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불법 선거도 만연하게 저지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아. 잘 감시하라고. 유 변호사, 박근혜는 충성스러운 이웃 사촌을 유일한 정치에 나라 세우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나? 물론 애국하는 마음이겠지. 그러나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잖아. 그대가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대통령을 하다가 시장을 하겠다고, 그리고 문파의 미탈계 창기년이 유 변호사가 출마하면은 심판의 강이 걷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100% 가짜뉴스. 그 심판은 문파의 조직이 친북 좌파리 공산주의자들이 100% 기획소설. 실험들은 그보다 100배나 더한 범죄들을 감추고 아직 저 자리에 버티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전쟁은 하나같이 텃밭에다가 출마하겠다고 어주이 떠주이 다 내리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린 것이다. 홍계는 정신없이 탐욕에 그걸 국회의원 딱지도 안 내려놓고 또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홍두깨에게 말한다. 국회의원 딱지나 잘 지켜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애국인 것이다. 너희가 물론 일본 다른 거는 한 사람이겠지만 같은 배거리들이 똑같이 전쟁을 치르면 표가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적의 침략에 막을 수가 없잖아. 방어가. 유 변호사는 윤석열이가 중앙정부에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박근혜의 추천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노? 뭐? 누구? 그 말 잘하는 그 양반은 누구? 말은 잘하더라마는 윤석열이 세우는데 공헌한 자. 나는 몰라.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를 추천할 것이라.
그래도 박근혜는 도전할 것인가? 정말로 너의 충성스러운 사촌을 애국하는 자리에 세우고 싶다면 중앙으로, 중앙 정치에서부터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나? 내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충신의 기질로 봐서는 윤석열이 비서단의 1비서는 아니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잘하지 않겠나? 거기서부터 훈련 받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애국을 하지 하면 안 되나? 왜? 결국 피 터지는 전쟁 중에 다 죽는다고. 피 터지게 싸우면 박근혜는 원하나? 원하고 있나? 과연 대구 시민이 참으로 죽기 살기로 구해놓은 대한민국 국호 변화시켜보지도 못하고 이 도시가 싸우다가 적에게 먹힌다면 박근혜는 과연 대구 시민이 환영할까? 잘했다 할까? 나는 묻고 싶다. 윤석열과 어떻게 딜을 하든 중앙정부에서 출발해서 정치를 배우는 게 마땅하지 않나? 아니, 일개 변호사가 아무리 충성이 있고 인간성이 만땅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시장이 되는 것은 가능하나? 나는 모르네. 글쎄, 그런 재주가 있나? 변호사라는 변호사라는 잡놈들이. 그는 아닐지라도 행동으로 아닌 것을 보였지만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고. 박근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나?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나? 구하기는 했지만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는 민주헌법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주인에게 되돌아와야 한다고. 아직 저들은 한 달 남겨놓고도 악귀같이 물고 뜯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모든 것은 내 거야. 국민 따위는 관심 없어. 우리를 심판했다고 웃기고 있네. 권력은 내 손 안에 있어. 국민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 이 쌉이고 뭐고 다 너.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을 꼴을 못 봐. 우리는 적국의 스파이야. 침략자야. 대한민국의 성공은 용납하지 못해. 굴썩구덕이 알박기해서 공작할 거야. 친북 자파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짓밟아 북의 속국을 라고 공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이 전쟁판에 이 도시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누가 박살이 날까? 결국 기적에 정부가 힘든 것이라.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라. 여기까지. 빛의 정의는 정말로 애국하는 마음이라면 또한 개인의 원한이나 복수심에서 일어났다면 더더욱 아닌 것이라. 윤석열이는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박근혜의 이웃 사촌을 그 충성 하나만으로 중앙정부에 적어도 자본주의는 확실하잖아.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확실하잖아. 공산주의는 아니잖아. 중앙정부에 합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